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카오가 새로운 광고 플랫폼 쉬운 광고를 출시하며 소상공인 하루 100원으로 광고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동시에 6천억대 규모의 AI 디지털 허브 투자도 본격화했다라는 소식들을 지난주에 확인할 수 있었죠. 이런 흐름들이 카카오 주가에 조정마다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강세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갭상승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키우면서 전일 대비해서는 상승했습니다만 캔들 흐름으로 보면 약세 마감이죠. 시가 대비해서 내려왔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요. 개파락했지만 상승 양봉 마감했잖아요. 바로 지난 금요일과는 오늘은 또 반대의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급등 패턴, 그러니까 5이평선은 잘 유지하면서 딛고 올라서고 있으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수급적인 측면과 또 기술적 분석 두 가지를 동시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투자 판단하는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살표 매매 신호는요. 어떤 보조 지표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실시간으로 화살표 매매 신호는 발생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직장인이고 바빠서 HTS 켜서 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을 화살표 매매 신호 기준으로 투자자분들에게 의견 드리고 있으니까 그 의견을 보시고 투자자분들이 대응하는데 화살표 매매 신호를 보시고 투자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자, 최근 들어서 카카오 주가뿐만 아니라 카카오 계열사 종목들도 다 같이 올라오죠. 동반 상승은 당연한 겁니다. 제가 다른 종목들 계열사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카카오가 올라가는데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계열사 종목들은 동반 상승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주주분들이 카카오페이를 가지고 있거나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카카오, 페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페이를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이들 계열사 종목들을 다 같이 보유할 필요는 없다는 점 투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 이후에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까지 도입 전망이 나타나면서 정부 정책발 수혜주로 대차로 카카오 계열사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강세를 보였죠. 네이버 종가 4.49%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이버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주말간 뉴스 소식들을 들어보셨겠지만 하정우 네이버 센터장이죠.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에 임명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배우 하정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네이버 주가가 오늘 시가가 5.24%나 갭상승했습니다만 장중에 눌림은 있었어요. 눌림은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네이버 주가가 4.49% 상승 마감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이버의 경우는 앞서서 우리 화살표 매매방 네이버 주주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우리 6월 9일 날 화살표 매수 신호와 함께 매수 타점을 의견 드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20만 원 돌파와 함께 이렇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다시 카카오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네이버의 강세가 다소 달갑지는 않을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바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 들어서 카카오 계열사 또는 카카오 쪽으로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이버의 다소 약한 모습들이 카카오로 수급 쏠림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같은 업종에 보면 더존비전, 또 숲, 구 아프리카 TV죠. 이런 종목들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게 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추세가 이렇게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죠. 자, 숲도 보겠습니다. 자, 숲도 보시면 바닥에서 기어가고 있죠. 같은 업종입니다. 그런데 이들 업종이 시총 상위 쪽에서 카카오랑 네이버랑 지분 비율이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카카오의 강세를 이끌 수 있었던 소급적으로 보면 쏠림 현상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강세를 보이면서 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같은 업종 내에서 네이버라든가 수비라든가 또는 더존 비전으로 수급 분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카카오의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거니까 당연히 카카오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이버 주주분들은 뭐 네이버 영상을 통해서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면서 약 40%가 넘는 급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그러면 봐야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체크해 볼 텐데요. 일단은 중동 불안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예 배제하겠습니다. 그건 대외 변수니까요. 카카오 측면에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 반대적으로 오늘 상승 마감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내일 주가 흐름은 반드시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내일 주가 흐름은 반드시 여기 직전 고점인 53,700원을 경신해 줘야 됩니다. 윗꼬리가 좀 달린다고 하더라도 음봉 없이 양봉으로 마감하면서 여기가 경신하는 그림들이 나와야 돼요. 최소한 양봉 흐름 나오면서 여기 경신이 돼야 된다. 반드시 급등은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야지 상승의 연속성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음봉으로 마감한다든지 하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경신 없이 고가 경신 없이 하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오늘의 상승이 무의미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상승 저항이 걸렸네. 뭐야, 여기 단기 고점 아니야? 오히려 고가 매도세가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흐름이 더 중요해졌다. 오늘 흐름은 당연히 5위평 깨지느냐 마느냐가 중요했었는데 오늘은 잘 유지가 됐고요. 내일은 5위평 깨지고 안 깨지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일은 음봉이냐 양봉이냐 또 여기 고점을 경신하느냐 안 하느냐가 내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투자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투자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간 캔들에서 2022년도 당시로 가보겠습니다. 자, 2022년도 당시로 가는 이유는요, 바로 62평을 강하게 이탈되면서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주목하고 투자 여러분들에게 비유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바닥을 잡히니까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여기 빨간색 선 22평선까지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추세가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22평, 그러니까 주간 캔들입니다. 주간 캔들에서 22평까지 반등 나왔다가 조정이 나온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반대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차트 뒤집어 놓겠습니다.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2평이 아직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돌아가기 전이에요. 이렇게 아직 내리막길이죠.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눕기 시작하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돌아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나가기 전인데 이미 주가는 크게 급반등했죠. 그리고 눌림목이 22평까지 나온 거잖아요. 제가 지금 주간 캔들에서 반대로 그어놓은 겁니다.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눌림목이 나왔다라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작은 변동성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시 차트 원복해 놓고요. 그럼 최근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62평이 아직은 우상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았죠. 돌아가지는 않았는데 이제 바닥에서 누우려고 하는데 가격은 이미 급등했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급등했을 때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멀면 여기 저항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격도가 비좁아져 있는 지금의 이 형국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으나 급등했다가 그러면 눌림목이 어디까지 나올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전망해야 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어디까지? 22평선. 주간 캔들에서 22평선까지도 우리는 눌림목을 예상하고 전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계속적으로 못 날아간다 이거보다는 대외 변수라든가 또는 시장의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수가 생겼을 때 카카오가 조정이 나오면 어디까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걸 우리가 감지해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5만 원 무너지면 안 된다. 무너지면 46,000원까지는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평선 기준으로 오늘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일간 차트 와보면 일간 차트도 마찬가지죠. 주간 차트는 조금 더 중장기고 일간 차트는 주간 차트 대비해서는 단기니까 그럼 일간 차트 와서는 어때요? 마찬가지죠. 눌림목이 좀 강하게 나온다면 22편까지는 눌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대응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단기적으로는 지금 오늘 말씀드린 캔들 분석, 그 다음에 가격 이평선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통틀어서 우리 기술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카카오가 혹여라도 변동성이 아래로 나온다면 이런 정도는 투자자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대응하는데, 판단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투자자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런 분석들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들어가시면서 공부도 하시고요. 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실시간으로 화살표 매매방은 가입 신청 문의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 카카오는 정말 예쁘게 반등을 잘해줬어요. 하지만 다소 아쉬운 건 바로 직전 고점 53,700원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당장 내일 돌파하는지 여부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100 선물 지수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죠. 현재 플러스 0.6% 오늘 개파락 이후에 이렇게 상승 양봉 흐름을 그려가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우리 국내 주식 시장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오늘 약세의 흐름이었다가 강하게 반등한 것도 당연히 미국 증시의 영향입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 주식 시장 강세로 치고 나가고 있는 그림은 아니에요. 5위평, 12평 아래의 주가가 있고요. 22평 또 21,500포인트 여기에서 지금 지지력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미국 나스닥 100 선물지수 기준으로 보면 여기 버티면서 다시 단기 추세 상승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선다면 우리 한국 증시 진짜 3,000포인트 이상으로 더 날아갈 수 있겠죠. 미국 주식시장이 꼭 날아가야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주식시장은 아래로 급락하지 않겠다라고만 하면 한국 시장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도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도 지금 이 상황이니까 오늘 크게 나스닥이 윗골이 달면서 음봉전환하면서 아래로 흐름을 만들지만 않는다면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겠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